지난 6월 3일 인터뷰를 기억하십니까? 임시국회 시작하면서 양당 입장을 들었는데 벌써 약속된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요. 민생국회 열겠다는 애초의 다짐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또 임시국회를 7월에도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양당 입장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 연결을 해보죠. 김기현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성과들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100%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어서 그 점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지난번 6월 하순에 저희들이 처리했던 본회의에 처리했던 법안하고 오늘 또 이제 본회의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대충 합쳐보면 한 200건 정도는 넘는 것 같아 보여요. 예.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건 정도의 법안. 오늘 하루가 남았는데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오늘이라도 꼭 처리해야 될 법안은 뭔가요? 사실 지금 오늘 법사위 어저께 이제 법사위 늦게까지 해서 그동안 우리가 꼭 처리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좀 정리가 되어서 오늘 아마 본회의로 당연히 넘어와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저께까지 아직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FIU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 분석원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법인데요. 예. 그 법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계속 그게 지연되고 있었고 또 민주당 일부 의원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그래서 오늘 다시 논의하자 이래 됐다는데 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의사를 또 확인해야 될 필요까지 있는 것인지 그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여야 사이 합의가 되었다 하니 오늘 한번 진행을 봐야 되겠고요. 네. 그 법까지는 우리가 오늘 꼭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FIU법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사실은 지금 상임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법들 이것들이 좀 중요한 법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많이 답답하세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다가 우리가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자 회사가 증손 회사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현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를 전부 다 보유하는 경우에만 증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게 돼 있으니 외국인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손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여기 돈을 투자하면은 그걸 좀 허용을 해주자. 그러니까 100%를 다 안 가진다 하더라도 50% 이상만 가지면 되도록 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이 법을 고치게 되면은 일본, 사우디 여기에서 지금 2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어떤 데는 사실상 공사가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까지 있거든요. 2조 3천억 투자가 당장 확실시되고 있고 추가 투자도 또 얼마인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이 외촉법이 아직도 상임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모기업의 자회사의 경우에 관한 건데, 근데 이거는 국내 다른 지주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 주장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지주회사가 전혀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국내 어느 기업은 10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요.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왜 그 법이 만들어졌냐면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자. 그래서 이름만 조그만 소수의 지분만 갖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자기하고 우호적인 사람, 우호적인 회사 아니면 계열 회사, 반계회사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문어발실 확장을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게 위장하고 그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나 사우디하고 일본에 지금 확실한 유명한 유수의 회사가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막는 것은 우리 자국 이익을 봤을 때 외국 자본을 가져와서 여기 일자리 만들고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그걸 막느냐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처리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법안들 지금 쭉 말씀하신 법안들 이번에 꼭 처리했어야 되는데 물 건너갔다고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법안들 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여야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이런 법안, 민생 입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내놓은 평가들을 보면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글쎄 어떤 부분에서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국민들께 제가 좀 여쭤볼까요? 구체적으로 귀가 못마땅하신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루어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국민들은 지금 NLL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나오면서 정쟁 속으로 국회가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더 많이 보도가 되면서 좀 뭔가가 지금 국회가 제대로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취자들 문자를 보면. 그런 데서는 저는 뭐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그런 정쟁을 벌이자고 생각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민주당 측에서 박영선 의원이 뭐 새누리당하고 국정원이 짜고서 시나리오에 해가지고 이거 뭐 지금 NLL 관련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정쟁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구체적으로 그 상임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요. 예. 그걸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이 터무니없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밝히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미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이미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그 과거지사들은 이제 덮고 미래 얘기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그걸 뭐 어떻게 하든 자꾸 지금 뭐 국정조사를 하자 어떻게 하니 그러니 저희들로서도 자꾸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숨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숨길 게 전혀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될 입장인데 자꾸 저러니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다 과거지사가 되었고 우리가 NLL을 양보할 의사가 초도 없는 것인데 그거 지금 논란을 벌이는 게 무슨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느냐. 이제는 좀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아쉬움 남는 민생 법안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법안들도 좀 더 논의하고 NLL 공개와 관련된 이 책임 소재도 확실히 짚고 가기 위해서 7월에 임시국회 열자 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참 그 무책임한 주장인데요. 6월 국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하고 방학 때 쉬고 그렇게 숙제하고 그런 거 아닌가 보충하고요. 아니 수업 시간에는 잘 안 하고 계속 땡땡이 치다가 방학 들어가는데 다시 공부하자 그러면 그 학생 제대로 된 학생 아니죠. 수업 시간에는 땡땡이 쳤다. 민주당이 땡땡이 쳤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땡땡이 쳤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6월달 국회 할 수 있는 법 방금 말씀드린 거. 그 지금 외촉법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있고요. 더구나 코넥스 시장이 7월 1일자로 어저께 일자로 개장을 했는데 이 코넥스라는 것은 이 벤처 기업보다 좀 더 낮은 최초로 시작한 아주 자그마한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좀 유치해보자 하는 건 조특법 그런 것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오늘이라도 처리가 됩니다. 다시 7월달 국회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마음 먹으면 됩니다. 오늘 지금 마음 먹으면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 수직 정책 허용하는 거 오늘만 마음 먹으면 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법안도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오늘 논의하면 되지. 오늘이라도 마음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오전에 논의하고 그 법사위 넘기면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처리하면 되고요. 오늘 밤 12시까지 본회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논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못 짓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요. 그 말씀은 7월 임시국회를 열 이유는 없다. 이 새누리당 입장은 확고한 거군요. 지금 하면 됩니다. 왜 그 7월달에 새로 국회 지금 오늘 사실상 오늘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뭐 오늘 하루에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논의를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나오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께 한 번 더 여쭙기로 하고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는 그렇고 국정원 국정조사는 오늘부터 4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보고 오늘부터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위 위원하고 조사 범위를 놓고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여전하더라고요. 우선 특위 위원은 조사 범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조사 범위는 논란을 벌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누리당, 민주당 다 공동 서명해서 국회에 제출한 건데요. 여기에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이미 정해졌다. 가나다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입니다. 그 내용의 조사의 범위를 국정원에서 이거 댓글을 불법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선거에 개입했느냐, 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그 관련해 조사할 때 무슨 외압을 행사했느냐, 또 이런 그 댓글 관련해 가지고 현직 직원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에 대한 인권 뭐 침해가 무엇이 있느냐. 감금이냐 스스로 잠거느냐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그거 하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고 그게 정상회담록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것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적법적인 절차가 아닌 것으로 공개를 했다. 따라서 그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추가하자.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여야가 합의 다 해놔놓고 또 돌아서 가지고 또 끼워 넣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상임위에서 따져보면 되는 것이지만 저는 전혀 이미 상임위에서 따졌습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전혀 다 불법이 판단된 아니기 것이고요. 때문에. 공개가 비밀 해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비밀을 해지했는데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특위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위위원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예. 특위위원회는 우리가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문제입니다. 예.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조사법 그 13조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3조 1항에 국회의원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척 사유라고 무조건 배제돼야 된다고 빠져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위반하면 17조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의 경우 뭐 진선미 김현 의원이요. 그렇습니다만은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방금 국정조사의 범위라고 여야 사이 합의가 되어 있는 가나다 3의 라항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지휘하거나 직접 참여했거나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예, 정청래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그 지금 법에 의해서 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넣으면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이다. 근데 정청래 의원은 벌써 강창희 국회의장이 특위위원으로 임명을 했다. 새누리당이 빼라고 요구하려면 거기 가서 빼라고 요구하지. 그때는 다 이거 오케이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강창희 의장이 그럼 국회법 위에 있습니까? 강창희 의장이 국회법보다도 초헌법적 무슨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법률이 잘못됐으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것도 법률이 위반됐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진선미 김현 의원을 만약 민주당이 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못 열겠다. 이 정도까지 입장 정리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당연히 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법률을 지켜야 민주당은 법률 위에 있는 초법적 기관입니까? 초법적 기관이냐? 국회법이 있고 국회 국정감사조사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지켜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을 안 지키고 자기는 법 위에 있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이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한다면 진선미 김현 의원을 뺄 수 없다고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법률이 위반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따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장님 지금 30초 남았는데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이 이제 중진 의원이신데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를 해체하자. 이런 강한 개혁안을 어제 주장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국정원이 뭐 국내 파트, 국외 파트 또 뭐 국내 파트 중에서 또 대북 파트도 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대북이나 해외 파트 또 산업 쪽 파트 이런 일들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전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 간섭이나 그런 네트워크들은 차라리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들은 정비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